오늘 할 거 뭐죠? 병자일주에 대해서 해야 될 때죠. 오늘 병자일주 간단하게 하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늘 병자일주 병자일주, 일단은 병자일주 시작을 하는데요. 갑자부터 시작한 갑자울쭉 병인 정묘하면서 쭉 계유까지 흘러갔잖아요.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있는 오행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 세상을 만난 과정을 갑자부터 계유까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갑자국은, 갑자부터 계유까지는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는 게 없어요. 경오 빼고는. 경오는 금화교육을 이루어서 재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지만, 갑자부터 계유까지 천간을 극하는,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고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천간이 주도된 그 순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술부터는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자 그러면 이제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병화, 그래서 병자는 갑자국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갑술국부터는 이제 몸소 체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술 그러면 무모하게 도전하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을해 그러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든 만물에게 공평하게 태양의 빛을 비출 필요가 없고, 일부 뭐 필요한 데는 많이, 또 불필요한 데는 적게 이렇게 비춰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직이나 서열 구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자수는 계절을 이제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갑자부터 해서 다시 자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수는 씨앗의 의미가 있고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았으니까 이게 조금 더 개량되어 있는 씨앗,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진 자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의 자보다는 좀 더 다양한 쓰임을 갖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갑자의 자는 수생목이 원활하지 않아서 병화라든지 사화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병자의 자는 수생목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배우고 익히는데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나왔던 갑자국을 지나서 이제 막 세상을 다 경험해 본, 경험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이 어떤 거다라고 알게 된 갑술국에서 병화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서열을 구분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 이게 있고, 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는 놈과 아래로 내려가는 놈이 만났기 때문에 위아래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도 알고 위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병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높낮이를 잘 구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높은지 낮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병화는 빛을 얘기를 하잖아요. 빛은 멀리서 볼 때는 세상을 다 밝혀주니까 좋은데, 빛을 직접 쳐다보게 될 경우에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병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자일주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서열 구분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일지에 정관을 두었잖아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서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행적으로나 육친적으로나 병자일주는 조직의 서열 또는 주변의 시선, 체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지는 천간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일지잖아요. 일간의 기반이 되는. 근데 지지에 관을 두었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병화가 근을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면을 상징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명예를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경쟁자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요. 즉 누군가 지켜보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좀 의지가 약해져 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일주는 주변에서 항상 너 잘한다 또는 너 잘하고 있니 하고 물어봐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주에서 이제 만약에 병자일주가 사주에서 목이 있다면 수생목이 잘 돼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금생수가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만들어 온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수가 금방 이렇게 쭉 빨려 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배움이 부족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열심히 배웠지만 써먹을 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또 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너무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들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이든 목이든 적당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는 배우자 궁이잖아요. 배우자 궁이고 대인관계에 관련된 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을 따집니다. 즉 이상형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형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 즉 학벌 또는 직장, 집안,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굴이 지나치게 못생겼거나 지나치게 잘생긴 것보다는 평균 이런 것을 따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난 사람도 너무 못난 사람도 싫어하는 것이 병자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 궁에 관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잘 듣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말 잘 듣는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일제에 정관을 깔았으니까 나보다 잘난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질 때 내 배우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배우자가 그냥 가정주부야 이게 아니라 가정주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 나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정도의 여자를 원하기 때문에 좀 잘난 여자를 만나서 잡혀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 사주에서 금이 좀 많다면 이게 이제 확실히 잡혀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에서 목이 좀 있다면 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식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 만나서 적당히 그냥 편안한 가정,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병자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지 이 배우자 궁에 정관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남자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 적당히 그러니까 좀 그러는데 적당히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목이 있어야 관인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고 살려면 목이 있어야 되고요. 목이 없다면 나는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뒷바라지를 했는데 사랑받기 어려워,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저 자중에 임수와 계수가 있잖아요. 저것이 지지에서 지장간에 오하 또는 무토 이런 것이 지장간에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경우에, 시나 일에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바람이 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 비견에 합을 한 거잖아요. 관이 비견에 합을 한 거니까 바람이 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남편이, 관이 바람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임수가 정화에 합을 하는 것은 남편이 바람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계수가 무토에 합을 하는 것은 내가 바람이 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형살을 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화나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옆에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형충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월에 있을 경우에는 30세 이후에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에 묘나 오화가 있을 경우에는 37세 이후에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지 배우자궁의 나이가 30부터 45까지인데 이 30 막 들어와서부터 한 37세 정도까지는 자수라고 하는 일지의 기운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형충으로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게 될 경우에 형충 맞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남자의 직업, 내 직업 말고 남편의 직업 또는 배우자의 직업이 자매형 그랬으니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또는 내가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든지 형충 맞은 직업에 해당하는 군인 경찰이라든지 또는 소란스러운 직업에 갖는 아니면 관에 형충 맞았으니 배우자가 이런 말 좀 그런데 배우자가 장애가 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형충의 조건을 맞췄으니 결혼 생활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론의 일지는 배우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냥 단순히 배우자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직업으로 연동시키거나 그런 것은 좋지가 않고요. 개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일주가 아니라 60가짜로 얘기를 하자면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제 내가 윗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불편한 아랫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랫사람들이 나한테 치고 올라올까봐 걱정인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병자가 그래서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지지에서 천간을 극했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구분을 확실히 하려고 드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병자입니다. 근데 일단은 아직은 어린 거죠. 갑자국을 지나서 이제 갑술국 시작을 한 거니까 아직은 어린 병화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력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좀 세상을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의 병자입니다. 됐나요? 항상 이렇게 일주론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